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2호 발전소 타워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광복절을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 의미를 잘 되새김해 주셨나요? 광복절이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가진 나쁜 민족, 선조들의 희생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광복절이지만 그 의미는 100번 되뇌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월의 둘째 주 광포터의 위클리 섹스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생리기간.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는 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몸 곳곳이 불편해집니다. 가슴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하죠. 배가 빵빵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방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왜 생리 때가 되면 방귀가 잦아지는 걸까요? 건강 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높아지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4년 캐나다의 매니토바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70% 이상이 생리를 앞두고 또는 생리 중에 위장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 방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하의 마운트 의대 산부인과 아비 웨인 교수에 따르면 그 방귀는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생리를 할 때면 방귀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의 몸에 배란기에 접어들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갑니다. 임신이 되면 이 호르몬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비나 트림, 아침이면 올라오는 구토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임신 대신 생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 위장의 수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생리 첫날 설사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죠. 방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 중에 배출되는 이 화합물은 자궁뿐 아니라 평활근 또한 수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배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귀는 소화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식단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멀리할 것.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생리가 다가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음식, 담백한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는 게 좋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 것. 단, 콩 종류나 콜리플라워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스 뉴스, 생리기간에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린 자료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참 신기한 게 평소에는 괜찮다가 생리 때가 되면 이렇듯 다양한 몸의 신호를 보내는데요. 특히 생리기간에 방귀가 잦아지고 그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가 자료로 나와 있듯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남성 우울증이 임신 가능성 낮춘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라면 우울증 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의 산하 국립아동보건 발달연구소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여성 1,650명과 남성 1,608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여성의 5.96%, 남성의 2.28%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 여부에 따른 임신 출산 가능성을 분석했는데요. 항우울제 사용 여부는 여성만 조사되었으며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임 치료 중 남성이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한 부분은 불임 치료를 받는 다른 부부들보다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6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우울증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일부 항우울제, 비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여성보다 조기 유산 확률이 3.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저자 에스터 아이젠버그 박사는 불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정보가 생긴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임신과 불임 저널에 실렸습니다. 여성들의 우울증은 임신에도 당연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성의 우울증에도 임신에 치명적이라는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임신을 계획하거나 노력하기 위해 항상 포커스가 여성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남성과 여성이 합해지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제는 남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는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과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트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성충동 느껴도 참는 수밖에. 미혼 남성 신체장애인 성욕구 해소 방법 무. 장애인의 성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성충동이 가장 활발한 미혼 남성들도 성 경험이 원활하지 않고 성상담과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행정대학원 최진기 연구원이 20대에서 50대 성인 미혼 남성 신체장애인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성충동을 종종 혹은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충동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참는다와 자위행위가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8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마쳤지만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58%에 그쳤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성교육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로 동성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7.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성교육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주제로는 사랑과 데이트 11.7%, 성평등 11.7%, 성적 의사소통 9.3%, 성관계 준비 8.7% 등을 꼽았습니다. 성태도는 장애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회 참여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장애인의 성 문제를 거시적으로만 다룬 조사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혼 남성 신체장애인으로 국한하다 보니 조사 대상은 180여 명에 그치지만 장애인의 성 연구에서는 이 또한 적은 수는 아니다면서 응답자들 중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가 아닌 사회적 시선과 미흡한 성교육이 장애인의 성을 더욱 억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향후 장애인 성상담을 강화하고 성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장애인의 성 문제와 성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천적 전략을 짜는데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펀펀 섹스 리포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성욕구 해소 방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인데요. 실제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일지라도 성욕구는 일반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장애인분들의 성관계나 성욕구에 관해선 외면하던 게 사실이었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팔을 뻗어 장애인분들의 성관계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성관계도 저 광포터가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관계 전 이 음식은 피하세요. 초콜릿과 굴 등은 성기능을 복돋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섹스 전 먹으면 기분 좋은 최음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관계 전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미국 남성 전문 미디어 에스크벤에서 섹스 전 피해야 할 음식 베스트 5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와의 데이트에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첫째, 술. 가장 의아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술이 남녀 모두에게 성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적정한 양이란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입니다. 맥주는 위장과 방광을 팽창시켜 섹스 전 피해야 할 주류입니다. 소주로 치면 2잔에서 4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알코올 섭취는 황홀한 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제력을 낮춰 사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감각 기능을 악화시켜 절정을 느끼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음료. 지친 심신에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에너지 음료. 피로함을 날리려고 자주 먹어왔다면 이제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일시적인 에너지 강화의 효과는 있지만 성적 체력 강화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음료 안에 포함된 다량의 카페인과 설탕 성분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특히 높은 당 함량은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 생산을 저해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를 낮춥니다. 셋째, 두부. 영양이 풍부한 두부는 채식주의자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기능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성행위 전날 두부를 먹는 것은 남녀의 에스트로겐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으로 성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수치가 높을 때는 오히려 성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콩류 제품 대부분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입니다. 넷째, 핫도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의 핫도그.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를 겹쳐 뿌리면 환상의 맛을 자랑하지만 섹스 전에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핫도그에는 포화 지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의 포화 지방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음경이나 질 등 성기 주변 동맥에 혈액 크렘이 정체되면 성기능 약화와 성감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포화 지방이 전립선암의 공격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감자튀김. 맥주와 찰떡궁합 안주인 감자튀김. 그러나 데이트 간식으로는 불합격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성기능에는 부정적이죠. 성욕을 돋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발기 강도와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자튀김에는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는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혈압인 사람들도 섹스 중에는 혈압이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우리 생활에 정말 유용한 정보, 남녀가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 베스트 5를 알려드렸습니다. 저 광포터가 자료를 찾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1번 술이었는데요. 당연 관계 전 폭주나 포급은 성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아주 소량의 술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3번 두부도 의외의 음식이었는데요.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있고 신기한 기사를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 뉴스에서는 생리기간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와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관계 전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펀펀 리포트 관계 전 피해야 할 음식이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관계 전에는 참고하셔서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항상 광포터의 위클리 섹스 리포트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주제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